시작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 이슈가 좀 많이 있어서요. 오토타임즈 오하름 편집장과 정리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어떻게 지내세요? 네, 거의 뭐 실내에만 저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나가서 차도 타고 좀 해야 되는데 취재가 거의 안 되겠네요. 취재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어서 그러게요. 네, 이 자리까지 왔네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어제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와 LG의 수장이 만난 건데 왜 만난 겁니까? 뭐 당연히 사업 얘기하셨겠죠? 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LG 공장, 이 오창 공장에서 3시간 동안이나 논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이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선 실무진들이 이런 좀 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 좀 총수들의 회동을 제안을 했고 뭐 또 정부회장과 부회장이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네. 이제 성립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와 배터리는 제조업 분야에 몇 안 되는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시장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총수들이 활동이 좀 많아진 점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제 우리끼리 좀 협업을 해야 한다. 네, 우선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우선 국내에 있을 때라도 조금 우리끼리의 뭔가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아요. LG가 우리 배터리 참 잘 만들어요. 네. 와서 좀 보세요. 네. 일종의 프로포즈하는 자리였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뭐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 LG하고 현대차는 벌써 한 20여 년 정도 이 배터리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근데 일방적으로 LG의 뭐 프로포즈 자리라기보다는 네. 배터리를 보자면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는 사실 중요도로 따지자면 배터리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겠죠. 물론 뭐 LG도 영업을 이제 현대차에 열심히 해야겠지만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갈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사가 전기차와 이런 배터리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뭐 실제 이제 LG가 밀고 있는 기술도 있고 하니까 공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시죠. 뭐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산업이 나갈 방향이 사실 전기차라는 건 우리 모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책도 그렇고 방향이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절반 이상의 중요성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LG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필요하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렇죠. LG가 필요한 건데 이게 또 무슨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사실 요 가운데 또 네. 삼성이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삼각관계던데. 네, 맞아요.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삼각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삼성과 현대는 지금까지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아 원래 LG하고는 20년 넘게 해왔고. LG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는 네네. 이미 차에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3사가 모두 다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실제로 뭐 거의 100% 점유율로 보자면 그중에서 36% 정도 그러니까 10개 중에 서너 개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인데 이렇게 뭐 지금까지 거래해왔던 것도 있고 이제 새로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도 있고 하니까 이를 뭐 선점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도 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G하고 SK이노베이션이 원래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네. 앞장섰다면 지금 삼성이 네. 현대를 만나서 우리도 만들겠다고 협력 방안을 먼저 논의한 거 아니에요? LG랑 만나기 전에? 아, 그때도 만났었죠. 그러니까 네. 삼성이 지난달에 네. 먼저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 공장을 먼저 갔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당장에 뭔가를 협업하자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기술을 설명하는 뭐 그 정도의 자리였을 거라고 보이고 네. 근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 뭐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 현대기아차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거의 고객사가 중국, 그러니까 자국 내 전기차 제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중국 전기차는 중국 배터리 이런 느낌인데 국내 배터리 3사는 처음부터 시작을 좀 글로벌로 다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 중국, 한국까지 제조사들과 다 협업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공급처를 다변화해서 확보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 어디가 구멍이 나더라도 뭐 리스크가 크지 않은 뭐 그런 네.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를 고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LG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라인업 전체가 멈춰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받고 LG에서도 받고 SK에서도 받는데 뭐 차종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를 뭐 알아보는 뭐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전 세계 네. 전기차 시장의 규모, 또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가 가진 비중, 순위 이런 것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서 약 194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차 비중으로 보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긴 해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사실 이 5위 안에 들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판매가 한 35만 대 정도로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이 중국의 BYD라고도 부르는 곳이 한 23만 대 정도, 그리고 3, 4위도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뭐 BMW가 12만 대 정도로 한 5위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 브랜드들이 약간 후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기아차가 약간 5위권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내연기관까지 합쳐서는 사실 세계 5위의 제조사잖아요. 근데 전기차 부분에서만 유난히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5년까지는 한 2, 3위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목표입니다. 네. 뭐 전기차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절반은 배터리다. 이 배터리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도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좀 설명을 기술적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근데 사실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섬세하거나 세밀한 네.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군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LG, 삼성,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긴 한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우선 가장 작은 단위가 셀이라고 하고요.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이제 팩이 들어가는 형식인데 이 셀을 구성하는 배합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업체들은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니켈 수소를 쓰고 있는데 네. 국내에는 리튬 이온이 대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발트가 조금 비싼데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가격도 낮추고 오히려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 기술, 니켈을 높이는 기술이 LG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아하. 그러면 이제 저렴하면서도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니켈 대신에 철을 많이 넣는데 이때는 좀 원가는 저렴한데 멀리는 못 가는 딱 그 중국 제조사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수준이고 전에 그 테슬라 주식이 엄청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네, 같이 올랐죠. 네. 같이 올랐거든요. 그 테슬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전기차 배터리 회사와 협업하는 비율도 좀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그런 공장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도 지금은 이렇게 배터리를 나머지 3사에서 받고 있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기술들을 좀 이제 스스로 이제 인하우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경우가 그렇네요. 차만 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 그 차도 생산하고 그 안에 내장할 배터리까지도 네, 지금 테슬라가 그렇죠. 뭐 만들고 중국 있기 업체들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네, 있고요. 아직은. 네. 그렇군요. 다음 달에 최태원 SK 회장도 만날 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를 둘러싼 배터리 국내 3파전이 되는 겁니까? 아까 LG, SK 네. 그리고 어디가 되는 거죠? 삼성 이렇게 네, 세 네, 곳이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여기서 한 곳을 고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3파전 이렇게까지 경쟁 구도는 아니고 그냥 뭐 공생하는 구조, 뭐 협업의
뭐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좀 요즘에는 놀라운 게 기존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일이 흔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의 뭔가 밥그릇이 있고 서로 여기는 침범하지 않는 게 예의다. 아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가 뭐 전자제품이기도 하고 또 전자제품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좀 융합과 혼동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3사는 사실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전자장비 부문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업체들이잖아요. 뭐 통신이나 스마트폰, 그러네요. 전장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글로벌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였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가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이런 대기업들 간의 협업, 상생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쌍용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쌍용차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이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에 유상증자 참여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 네.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냥 뭐냐면 지금 마인드라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상황인데 쌍용차가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이 거의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못 갚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을 모으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택한 겁니다. 유상증자를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주식이 100주가 있었으면 이걸 이제 100주 더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이렇게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더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쉽게 이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하지만 이 주식 수가 100주에서 200주로 늘어났으니까 이 마힌드라의 주주 가치는 사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분율도 떨어질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유상증자의 방법을 택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업계가 다 힘들어서 이 지분을 내놓는다고 해도 지금 사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해서 우선 급한 대출금 같은 거 좀 상환할 수도 있겠고 네. 그 이후에 뭐 추가 투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들 이 마힌드라의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하락하니까 이게 좀 줄어들면 본인들도 이것까지 그냥 매각할 생각도 있다. 본인들의 지분율이 좀 떨어지면 뭐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뭐 생각도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맨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쌍용차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쓰고 네. 관심 갖는 기업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애매하게 구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우린 여기서 딱 팔고 나갈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만약에 2천억을 투자했으면 사실 그 다음 협상 상대하고 본인들은 500억이든 1,000억이든 조금 더 받고 그렇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빨리 팔고 나갈 생각이야. 너무 급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빨리 팔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대주주 지위도 포기하겠다. 새로운 투자자 지금 필요하다 이러면서 중국 지리차, 뭐 네.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 그리고 베트남 업체하고도 지금 접촉하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아까 그 편집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산업도 네. 어려운 가운데다가 쌍용차 자체가 빚도 많고 매물로서 매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중국 업체나 베트남 업체도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도 사실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당시까지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최근에는 거의 이런 매물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쌍용차에 SUV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좀 가져가려고 뭐 이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쌍용차가 중국 상하이차에도 한번 인수됐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도 좀 기술만 빼먹고 나가서 뭐 먹튀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모양이고요. 확실한 건 없지만 네, 아마도 좀 논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은의 지원을 전제로 뭐 투자도 하기로 했고 이랬는데 정부 지원이 지금까지 하겠다고 밝힌 건 없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안 한다는 쪽으로 네. 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 자동차 회사는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신차를 개발해야 그렇죠. 되고요. 해야 되죠. 그걸 팔아서
벌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쌍용차의 경우에는 티볼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인기가 많았는데 수익이 나는 차는 아니에요.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거의 그냥 공장만 가동한다 정도의 의미가 있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른 차를 개발할 정도로 수익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좀 패착이 있지 않았나. 오히려 좀 돈이 남는 렉스턴이나 체어맨 이런 고급 차를 단종하지 말고 오히려 더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는 평택 공장에도 어쨌든 일자리가 한 5천 개 정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쓰러지면 당연히 지역 경제 타격 크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정부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쌍용차 직원들의 자생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직원들이 전체가 이제 십시일반해서 대주주가 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좀 책임 있는 그런 행태가 먼저 수반이 되고 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2016년 4분기 이후에 쌍용차가 13분기 연속 적자고요. 지난 3월 말에는 자본 잠식률이 71.9%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갚아야 할 빚만 2,540억이에요.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이슈들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정리해봤습니다.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